왜 갑자기 멈췄나? 그리고 그 순간 국제 유가에서 통째로 빠져나간 그 큰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남들이 헤드라인 한 줄에 놀라고 안심할 때 우리는 그 밑에서 실제로 움직인 돈의 길을 봅니다. 오늘 이 흐름을 한번 제대로 읽고 나면 앞으로 중동발 속보가 뜰 때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짚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올해 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되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면서 열린 전쟁인 겁니다. 이후 봄부터 여름까지 정전과 교전이 몇 차례나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7월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는 협상이 또 한 번 틀어졌고 이란이 그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에 맞서 밤마다 이란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13일 연속 공습이 바로 이 국면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악시오스 보도를 종합하면 7월 24일 미군은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대규모 공습 계획을 올렸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트럼프는 군이 올린 공습 계획을 거의 다 승인해 왔습니다. 실제 공격도 수시간 안에 실행됐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습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13일 연속 이어지던 공습이 이날 하루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공습이 왜 유가를 그렇게 밀어올렸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문제가 호르무즈 하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손잡은 예멘 후티 세력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까지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사우디가 기름을 빼돌리려던 대체 항로인 홍해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여기에 흑해 쪽 송유관까지 유조선 피격으로 원유 선적을 멈추면서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약 80%가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기름이 나갈 문이란 문이 동시에 좁아진 거죠.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튄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 여러 곳이 동시에 조여든 결과였습니다. 이 대목을 알아야 어제의 급락이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인지 체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림은 단순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백악관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했고 협상단이 오만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일제히 협상이라는 단어를 뽑아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겼으니까 멈췄다는 설명, 숫자를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지 진짜 이유를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첫째 겹은 표면입니다. 협상. 트럼프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러 이란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내려졌습니다. 즉 대화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겁니다. 지역 소식통들은 주말 사이 오만과 이란 간에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 자체를 뜯어보면 협상의 온도가 생각보다 미지근합니다. 그는 백악관 만찬에서 이란이 지금 당장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꺼이 귀를 기울일 용의는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됐다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기보다 문만 열어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진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이지만 이 미지근함 자체가 뒤에서 살펴볼 이번 정전의 취약함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째 겹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진짜 반전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군 방공자산이 위험한 수준까지 고갈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공습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미군 합참의장이 직접 경고했다고 합니다. 작전 재개는 가능하지만 중동에 깔아둔 방공미사일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바닥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아까 그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발당 약 400만 달러. 이걸 이번 전쟁에서만 1200발 넘게 썼습니다.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0발에 발당 59억 원이면 요격 미사일 값으로만 7조 원 넘는 돈이 하늘로 날아간 겁니다. 웬만한 대기업 한 곳의 1년 순이익이 통째로 미사일 재고로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이건 이미 쓴 돈이고 진짜 문제는 남은 재고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계속되는데 요격할 미사일이 부족해지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 깔린 미군 기지 방어에 구멍이 뚫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겨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싸울 실탄이 아슬아슬해서 멈춘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화면에 비친 건 협상 테이블이지만 그 밑에 깔린 건 비어가는 탄약고였던 거죠.
셋째 겹은 정치입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에 지친 민심은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합니다. 전쟁 장기화가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겁니다. 어느 당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선거라는 시계가 백악관의 군사적 선택마저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이 읽어야 할 변수라는 겁니다. 협상 명분, 빈 탄약고, 그리고 선거 시계. 이 세 개가 겹쳐서 공습 버튼 대신 협상 카드가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대규모 공습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결속만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회의론이 커졌다고 하니 안팎의 계산이 모두 멈춤 쪽을 가리킨 셈입니다. 자, 이제 워싱턴 이야기는 적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바다 건너 여러분 지갑에 닿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습이 멈추자마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국제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지면서 배럴당 91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검색 기준이라 소수점까지 단정하진 않겠지만 방향과 폭은 여러 곳에서 일치합니다. 미국 유가인 WTI도 6%가량 급락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었는데 그 위에 얹혀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하루 만에 통째로 꺼진 겁니다. 전쟁 프리미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기름이 안 나올까봐 미리 값에 얹어둔 웃돈입니다. 공포가 가격에 붙어있다가 공포가 거치면 그 웃돈부터 먼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유가에서 빠져나간 7%는 기름이 갑자기 더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시장에 끼어있던 공포가 빠진 자리입니다. 이게 왜 우리 얘기냐?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쓰는 기름을 거의 다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유가가 내리면 이 고리가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유가 7% 하락은 그냥 먼 나라 숫자가 아니라 몇 주 뒤 여러분 주유소 영수증과 마트 장바구니 물가에 조용히 닿는 숫자입니다. 기름값은 물류비를 타고 거의 모든 물건값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인 건 환율입니다. 강달러 압력이 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절정이던 날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밀렸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가 늘고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기업은 부담이 커집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그 압박이 한 겹 풀립니다. 환차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생기는 손해 걱정도 한 박자 줄어드는 거죠. 평생 일궈오신 자산 중에 달러 빚이나 수입 원자재에 얽힌 게 있다면 이 환율 방향은 남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증시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왜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원리부터 짚겠습니다. 전쟁 같은 지정학 공포가 커지면 돈은 위험한 자산에서 먼저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웅크립니다. 이걸 리스크오프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포가 거치면 웅크렸던 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걸어 나옵니다. 리스크온이죠. 이번 공습 중단이 바로 그 리스크온의 방아쇠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에서 한국이 유독 앞줄에 선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비중이 크고 언제든 사고 팔기 쉬운 열린 시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공포가 번지면 외국인들은 위험한 신흥국부터 먼저 내다팝니다. 그 첫 타자에 한국이 자주 낍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 국면에서도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땐 코스피가 하루에 5% 넘게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이드카? 선물 시장이 급변할 때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걸렸다는 건 그만큼 공포가 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루 만에 수백조 원, 서울 아파트 값으로 치면 수십만 채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오신 노후 자금이 이 흐름 위에 얹혀 있다면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공포가 거치는 국면은 반대로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을 때릴 땐 유가, 환율, 증시 이 세 갈래로 한꺼번에 눌러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 중단처럼 리스크가 접히면 그 세 개의 손이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공습 중단 하나가 돌고 돌아 여러분 계좌의 무게를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에서 누가 벌고 누가 잃는지도 잠깐 정리해두겠습니다. 유가가 튀는 동안 오슨 쪽은 산유국과 에너지기업,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주문이 쌓이는 방산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운 쪽은 기름을 사다 쓰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와 고환율에 짓눌린 신흥국 통화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면에서 한국과 인도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고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유가 급락은 그동안 잃는 쪽에 서 있던 우리가 잠깐 숨을 돌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구도를 알고 보면 앞으로 유가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 내 자산의 어느 부분이 흔들릴지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내리고 원화가 강해지고 증시가 반등한다. 세 박자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이제 안심하고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숫자 하나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 숫자는 4번입니다. 이번 공습 중단이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정전성 조치입니다. 4월에도 트럼프는 2주짜리 정전을 선언했습니다. 7월 초에도 정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안도했고 유가는 오늘처럼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들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못 가 깨졌습니다. 다시 미사일이 날았고 유가는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심지어 협상의 문이 열린 지 24시간도 안 돼 도로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에도 협상을 중재하던 국가의 배까지 공격하면서 정전을 흔들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같은 영화를 4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멈춘다, 안도 랠리가 온다, 그러다 다시 깨진다. 이 패턴을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보장이 아직 숫자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가 급락을 곧 평화라고 읽는 건 앞선 3번의 학습을 무시하는 겁니다. 숫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어제 유가가 7% 빠졌다고 해서 기름값이 싸진 게 아닙니다. 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넘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 넘게 올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제 빠진 건 전쟁으로 붙었던 웃돈의 일부일 뿐, 이미 올라버린 기름값의 바닥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공포 프리미엄은 거쳤지만 구조적으로 높아진 유가 레벨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7% 급락 뉴스만 보고 이제 물가 걱정 끝났다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지정학 위기로 튄 유가는 위기가 진정되면 붙었던 웃돈을 빠르게 토해냅니다. 걸프전 때도 몇 해 전 러시아 전쟁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급망 자체가 훼손되면 웃돈은 빠져도 유가의 바닥 자체가 한 계단 높아진 채로 눌러앉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 깔린 기뢰, 부서진 시설, 높아진 운임과 보험료가 바로 그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쇠는 하나로 모입니다. 그 좁은 바닷길이 진짜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이란 옆에 붙은 가장 좁은 데가 폭 33km밖에 안 되는 바닷길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의 좁은 물목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아시아로 가는 천연가스도 상당 부분 여기를 통과합니다. 특히 배로 실어 나르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는 원유처럼 다른 길로 우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원유는 아프리카를 빙 둘러갈 수라도 있지만 특수 선박에 실리는 LNG는 그 경로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LNG를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겨울에 난방을 하는 그 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니 호르무즈가 다시 조여지면 그건 먼 중동 뉴스가 아니라 몇 달 뒤 여러분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 좁은 바닷길을 우리가 남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유가가 튀고 뚫리면 유가가 가라앉습니다. 지금까지 정전이 자꾸 깨진 이유도 결국 여기였습니다. 그동안의 정전은 하나같이 호르무즈를 여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트럼프는 해협을 완전하고 즉시 안전하게 열라는 걸 정전의 전제로 못 박았고 이란은 그걸 자기 카드로 쥔 채 상황에 따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열어주는 척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조이고 그 조임이 다시 공습을 부르고 조건 자체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게다가 설령 합의가 지켜져도 이미 해협 곳곳에 깔린 기뢰, 부서진 항만시설, 치솟은 통행료와 보험료 탓에 정상 물동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핵심도 결국 이 해협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안정적으로 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실탄 사정과 선거 사정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국면입니다. 유가가 빠졌다고 전쟁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리스크가 잠깐 접혔을 뿐입니다. 접힌 종이는 언제든 다시 펴집니다. 그럼 데이터는 지금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이 국면을 방향은 완화, 성격은 미완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유가와 물가와 환율이 다 같이 완화 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방향 자체는 한국 경제와 여러분 자산에 우호적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포에 눌려 지나치게 싸게 팔렸던 자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둘, 하지만 그 완화를 떠받치는 토대가 협상 타결이 아니라 실탄 부족과 선거 일정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토대가 약하면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도는 확정된 평화가 아니라 조건부 휴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였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국면에서 뭘 대비하고 뭘 챙겨야 하나?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리고 각 갈래마다 지켜야 할 것과 노려볼 것이 다릅니다. 첫째 길은 기회 쪽입니다. 오만과 이란의 협상이 실제로 진전돼서 호르무즈가 안정적으로 열리고 이번 정전이 앞선 세 번과 달리 버텨준다면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환율의 숨통이 트이고 겁먹고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올 명분이 생깁니다. 이 국면에서 짐을 더는 건 기름값이 곧 원가인 업종입니다. 항공이나 해운처럼 연료비 비중이 큰 쪽은 유가가 내리면 숨통이 트입니다. 반대로 유가 상승에 기대던 정유나 에너지 쪽은 붙었던 프리미엄이 빠지는 국면이고요. 어느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가가 내려갈 때 한국 경제의 어느 칸에 볕이 드는지 그 지도를 미리 익혀두시라는 겁니다. 둘째 길은 대비 쪽입니다. 네 번째 정전마저 며칠 만에 깨지고 호르무즈가 다시 막힌다면 유가는 순식간에 100달러대로 대튀고 원화는 다시 약해지고 코스피는 재차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국면을 대비하려면 방어가 되는 자산의 성격을 미리 이해해두는 게 안전판이 됩니다. 이를테면 금이나 달러 자산이죠.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금은 이번처럼 긴장이 풀리는 초반엔 오히려 잠깐 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걷히면 안전자산 수요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무조건 언제나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 이 대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생활물가부터 흔들리니 가계 차원의 여유도 대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두 길 어느 쪽으로 가든 한국이 챙겨둘 기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빈 탄약고입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요격 미사일을 1200발 넘게 태웠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멈추든 이어지든 비어버린 창고를 메우는 수요는 남습니다. 세계 각국이 방공망과 미사일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면 이건 정전 여부와 무관하게 몇 년을 가는 구조적 흐름이 됩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국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대목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콕 집어들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전쟁이 남긴 청구서가 어느 산업의 수요로 흘러가는지 그 큰 방향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금리라는 큰 물줄기와 만납니다. 유가가 내려 물가가 잡히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그동안 눌려있던 위험자산, 특히 반도체 같은 성장주의 숨통이 트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다시 튀어 물가가 들썩이면 금리 인하는 뒤로 밀리고 증시 전반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이야기는 돌고 돌아 여러분이 들고 계신 국내 주식의 밸류에이션에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내 계좌의 금리 환경을 정하는 변수라는 거죠. 두 갈래 중 어디로 갈지 지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단정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어느 길로 접어드는지 알려주는 신호를 쥐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호르무즈입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이 공습을 멈추는 한 자기도 공격을 멈추겠다는 정도의 신호만 보낸 상태입니다. 조건부라는 뜻이죠. 오만 협상단은 이 조건을 실제 합의로 바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 합의가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명서의 말이 아니라 유조선이 실제로 다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이번 국면의 진짜 심장입니다. 이 하나가 뚫리면 나머지 숫자는 따라옵니다. 둘째, 미국 물가지표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PCE,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물가지표입니다. 유가가 빠진 게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위험자산에는 순풍이 붑니다. 셋째, 정전의 수명입니다. 앞선 세 번은 다 며칠을 못 넘겼습니다. 이번 정전이 최소 2주 이상 버텨주는지가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이번 정전편이면 첫째 길, 또 며칠 만에 깨지면 둘째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이란이 정전 조건을 얼마나 지키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과거 정전에서 이란은 며칠 만에 여러 조항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때마다 시장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성명이 아니라 배와 미사일의 움직임. 이 채널이 늘 강조하는 그 원칙이 이번 주 호르무즈에서 그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호적으로 정렬되면 첫째 길, 하나라도 어긋나면 둘째 길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뉴스의 톤이 아니라 이 세 숫자를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4060 투자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 오르내림을 하루하루 쫓아다니는 겁니다. 유가가 7% 빠졌다고 오늘 우르르 들어가고 내일 정전이 흔들린다는 속보에 다시 우르르 던지고 이 휩쓸림을 4번 반복하면 정작 방향이 맞아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앞서 봤듯이 공포의 날 손해본 쪽은 패턴을 쫓던 개인이었고 이득 본 쪽은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담은 큰돈이었습니다. 흐름을 읽는다는 건 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잠깐 멈춤인지 진짜 전환인지를 구분해 내 자산의 큰 그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확인한 새 신호가 그 구분의 잣대입니다. 확정된 전환이 보이기 전까지는 방어와 여유를 한 겹 남겨두는 쪽이 국면에선 현명합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유가 7% 급락은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미국이 잠시 숨을 고른다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뉴스는 협상이라 말했지만 돈이 실제로 반응한 진짜 이유는 텅 비어가던 탄약고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였습니다. 표면과 진짜가 이렇게 어긋날 때 그 틈을 잇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밑에서 실제로 움직인 돈을 읽어두면 다음에 중동발 속보가 떠